또 준비한 이 아이는 수박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아이는 팥빙수이고요. 이거 또 있습니다. 또 있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좋으세요? 저는 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지금 폭염 속에서 네. 이제 수영장 가에 있는 저 음료 사진만 네. 봐도 좀 마음은 좀 시원합니다. 아.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요거 끌리는데요. 팥빙수? 팥빙수요? 아, 팥빙수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렇죠. 네. 팥빙수 어디 거 좋아하세요? 팥빙수 하시죠. 팥빙수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어서. 왜요? 아니 팥빙수 먹고 나면 항상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찬 거 갑자기 차가 먹으면. 갑자기 먹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 자, 일단 여름입니다. 저희 얼굴이 안 받쳐줘서 네. 이 팥빙수라도 보시면서 좀 기분을 좀 프레시하게 하시라고. 자 네. 속보부터 하시죠.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해먹겠다. 못 나 해먹겠다. 차라리 당 대표 해갖고 제대로 예. 할 거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침 속보 윤희숙 전 의원이죠. 윤희숙 네네. 여의도 연구원장. 맞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어떻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고 윤희숙 의원이면은 상당히 그래도 어쨌든 입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 나와서도 어저께죠 뭐. 뭐 국민의힘은 배터리가 방전됐다. 네. 의원들은 민심보다도 당내 왕따를 더 두려워한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워딩 보면은 네. 국민의힘을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뭐 자질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분이 왕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능력 측면에 있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저 후보를 냈으니까 당연히 당 내에서도 저기를 내잖아요. 공약이 캠페인에 나오겠죠. 공약이 예. 나오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공약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네. 그래서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대한민국 그건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식의 게 없다는 말씀이죠.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이 백업으로 정말로 핵심 지지층들을 움직여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때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의도 연구원하고 후보하고도 선발이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 측에서 모르는 공약도 막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에게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인터뷰를 읽고 좀 황당했던 게 자기 반성이 없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기 반성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다. 어쨌든 뭐 지금 혁신위원장이 됐고 지금 네. 국민의힘은 거의 뭐 지지율이 20%도 겨우 나오는 예. 그런 정당, 오히려 대선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더 떨어진 정당이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이 야당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네. 이게 여당에게 또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폭주를 막을 수가 네. 없죠. 예. 그래서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의 국힘의 변신을 기대하면서 네. 저희 오늘 순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설문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네. 오늘 밤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지 아니면 받아들여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결국 이번에 구속이 되면 두 번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자, 그래서 감이군요.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 구속되어야 할까요? 구속되어야 된다. 아니야. 구속될 이유가 없지.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됐을 그 증거라는 걸 이미 검찰이나 검경이 그동안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왜 해야 되지? 아니면 나는 야 그도저도 관심이 없어. 나한테 묻지 마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입장이신지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나중에 좀 이따 저희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네네. 현재 구속 그러니까 특검에서 네. 조은석 특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5개 혐의입니다. 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방해했다. 네. 그러니까 일부는 오고 예를 들어 네. 이주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안 네, 왔잖아요. 네. 그거 방해한 거다 업무를. 그 주장 그다음에 허위 사실 뭐 비상계엄 의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뭐 금방 풀어졌다. 정치인 구속 의도 정치인 없었다. 구속 의도 없었다. 예. 이런 것들을 외신에 전파한 것도 그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허위 문건 작성. 네. 그러니까 뭐 사후에 국무회의 보고서를 만들었다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은 자기가 그거 왜 만드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고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증거인멸 지시 이것도 보면은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비화폰을 쓸 자격이 없어졌어요. 네. 그건 증거인멸 지시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네. 쓰지 못하게 하라고 한 거고 네. 그리고 실제 비화폰이 삭제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총기와 휴대를 뭐 총기 보여줘라 네. 이런 말 있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종의 구속영장 혐의로 넣었는데 제 생각에 좀 짜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5개 가지고서 예. 영장을 쳤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를테면은 이 안에서 뭔가 핵심적으로 정말 야 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야? 야 이건 중대하네라고 느껴질 만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희구 그 예. 부속실장 그 허위 전 뭐 부속실장이 문서? 만들었던 허위 문서 문서 뭐 말이에요. 요게 이제 법적으로는 뭐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강희구 전 저 대통령실 부속실장 예. 이 양반을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의 실패 요걸 약간 느낌 가졌어요. 왜냐하면 요 분이 누구냐면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예. 검찰 수사관을 해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뭐 합을 분이구나. 맞춰 왔다는 예. 분인데 요 자리에 이분이 처음에 그 용산으로 갈 때 총무 비서관으로 갔거든요. 예. 요 자리에 지금 저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가 있을까요? 누구죠 지금? 현지 김현지.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총무비서관 갔으니까 네. 네. 완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자리인데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분이 왔다. 제가 이 수사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김현지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뭐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이제 수사관들을 새 포스트를 중요한 비서관에다 다 쓰였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성남 3인방으로 3인방으로. 채우고 오, 그치. 그러면서 네. 무슨 비교를 하냐면 자 윤석열 때의 예. 고 3인방하고 다수사관 3인방하고 네. 이재명 때의 성남 3인방의 차이가 뭔지를 아느냐. 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재명을 호위하고 이재명을 네. 의 지시를 듣지 않는 장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다 얘기해 국시를 뭘 네. 하고 있나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쫙 훑고 있는데 이 수사관들은 그거랑은 좀 또 범죄의 결이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 저거 잡아 네. 넣을 수 있다. 이거 네. 못 넣는다. 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도 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정부를 장악하는 능력 이것이 좀 떨어졌던 이유도 이런 비서관 인사에서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해가지고 인사하는 네. 걸 보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인사와 네. 비교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사의 패착이 사실은 이 바둑을 둘 때처럼 처음에 이 포석을 잘못한 것 그것이 결국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부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재명 인사는 이를테면은 보은 자기한테 보은. 도와줬던 사람들 보은 플러스 외부적인 명분들을 몇 개를 세웠어요. 이를테면 나는 뭐 송미령도 예. 전 정부 사람이지만 다시 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정치 선전하기에 좋은 요소들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나는 기업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실질적인 일하는 그렇죠. 뭐 실용 정부를 꾸려가겠다. 저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이라든지 또 원자력 전문가인 또 하정우도 있고 또 하정우도 AI 있고, 하정우도 AI 있고. 전문.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예. 일종의 분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반면에 왜 그 얘기는 안 하죠? 지금 무려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사람들이 맞아요. 12명이나 지금 국회 포함해가지고 예. 국회에는 이미 4명 들어가 있었잖아요. 박균택, 이건태 네.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정원에 네. 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네.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 이미 대법 7년 8개월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다시 하겠다고 뭐 TF까지 만들었잖아요. 엎어보고 했다고.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증거들이 국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변호사를 보내놨으니까 예. 왜 그런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지금 우리 신부장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이제 그야말로 저 국정원 해체 단계에 들어가면서 네. 정신적으로 싸대기 때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원석 해체하면서 새로 갈아 나왔는데 누구 글씨였다? 신영복 글씨였다. 막 맞아요. 이런 거 그랬어요. 넣으면서 정말로 막 박지원 그 이를테면 대북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박지원 씨를 또 거기다 국정원장에 앉히고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국정원에 싸대기를 때리는 정책을 취했었다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에 자기 흔적 지우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연합뉴스 기사가 이렇습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 예? 이 대통령과 인연 있는 개혁 성향 변호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도 맡아. 그게 개혁 성향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갔겠습니까? 지금 엊그제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찰 그 재판 뒤집겠다고 TF가 나왔잖아요. 네. 그 무슨 TF입니까? 그 TF 팀을 조작해가지고 확정 판결 난 것까지 다시 뒤엎겠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핵심 증거가 있는 국정원 그 다뤄야 되는 국정원 기조실장에 네. 바로 대북 송금 사건에 맞습니다. 변호사를 보낸다는 그러니까. 거는 이거는 진짜 이해 충돌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일이 한 가지만 일어나면은 타겟화돼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이 일이 지금 1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12명. 제가 확인한 것만 이런 12명입니다. 식으로 4명은 이미 국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8명을 쭉 추가로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또 들어간겨? 원래 그러니까 이게 네. 비정상의 네. 일상화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비정상의 일상화. 이해할 수 없는 네. 일이 일상화되는 일들인데 그렇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 네. 계속 이거는 팔로우업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정상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저는 예. 북한의 드론 공격을 한 것 갖고서 이거를 계속 외환 유치죄로 엮으려는 작태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렇죠.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예. 근데 지금 일종의 여기에서는 당시 작전이 예. 작전 계획하고 작전 네. 결과를 합참 작전 본부하고 국방부에 여러 차례 보고를 했다. 모든 작전은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진행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 이렇게 군 관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핵심 관계자가. 저희도 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드론사 자체가 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드론에 뚫렸잖아요. 맞습니다. 2022년 12월에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가 됐었고요. 예. 2024년 5월하고 11월 사이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엄청나게 지금 맞아요. 살포를 맞아요. 했었어요. 오물풍선도 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고 하는 거를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 아니 지금 오물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거 있는 거야 지금? 군이 지금 이따위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야라고 김종대 의원도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김종대 네. 진보당 정의당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진보당 김종대도 예, 얘기하고, 정의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군은 네. 그게 우리나라가 국가라면 북한의 무인기가 5대나 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나라 영공을 유린을 하고 네. 더구나 보란 듯이 대통령실 상공 그 그렇죠. 비행 금지 구역 앞에까지 싹 왔다가 심지어 걔는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군이라는 게 군이 왜 있습니까? 그거 그냥 갔습니다. 보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군대인가요? 똑같은 작전으로 맞습니다. 대갚아 줘야죠. 그래서 네. 우리도 평양에 상공에 띄워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드론 있는데 우린 뭐하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드론 작전부의 핵심 관계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일각에서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사에 지시한 거 아니냐. 즉 대통령 측이 드론사에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게 영등거군요. 이런 거는 없다. 지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이거를 엮으려고. 엮으려는 이제 야당이 워낙에 주장을 했었고 그걸 이제 특검이 받아서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특검에서는
침투 작전을 누가 최종 예. 결정을 했는지 요거를 수사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한테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을 거쳐서 드론사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용현이 김명수나 이승호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수사는 기본적으로 김용현이 예. 드론사에 직접 내린 거 아니냐. 요렇게 해야 이제 요것도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예. 몰래 받아갖고 예. 김용현이 그거를 사사사삭 해갖고 불법 작전을 전개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겠죠. 기소를 하려는 측에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오늘 조선일보 단독에 따르면 이것은 네. 결국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참의장에게 다 보고를 하고 물론 이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원래 정상적인 상황 이거 자체가 대외비고 절대 나가서 안 되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양에서 작년 10월에 그 드론 무형 비행기까지 공개하면서 이건 남한에서 보낸 거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아무 말 안 NCND였잖아요. 당연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냈으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해갖고 거네요, 언제부터 이거. 준비했고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얘기가 지금 이 수사 때문에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 지휘책에 다 들통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윤석열을 더 악마화하기 위해서 네. 야 북한을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랬대. 막 이런 예단을 통해서 예단을 확신으로 만들고 예.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해가면서 국가 기밀을 군 기밀을 자꾸 이렇게 누설되게 만드는 거 구조를 전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 심지어는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는 안에서 이 기회 만났다 해서 네. 이적 행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적이 뭡니까? 그냥 북한한테 좋은 정보가 나가게 만들면 이적 행위죠. 그럼요. 뭐. 실제로 이런 특검이나 조사를 예. 하는 과정에 어떤 정보가 나올지 모르고 맞습니다. 이거를 받아보는 의원들 중에 사상적으로 정말 북한 좋아하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오 이런 거 있었어? 라고 해갖고 야 이런 거 있었대 라고 뭔가를 퍼뜨린다? 그럼 이게 누구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손해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엮을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서 네. 어디 뭐 좌파 유튜브 이런 데서 내뱉은 게 네. 그거를 주워 삼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